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77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은 나리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만났어요. 네. 2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고요. 거의 이제 느낌은 약간 고정 게스트 노력 볼만한가요? 이미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열심히 뭐 평소와 같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뭐 굳이 이게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팀원 중에 이제 한 분이 빠지면서 저희 업무가 더 늘어났다. 그 정도. 헬이다. 그 정도. 네, 그 정도 근황을 전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어요. 뭐냐면 간장약이요. 아, 그 이제 간에 좋은 약이거든요. 제가 요즘 평소에 잘 못 일어나가지고 피곤해서 너무 피곤했는데 네. 어제는 혹시 몰라서 간장약이랑 비타민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웬걸 오늘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이 빡 떠지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거는 그 칸 때문이야. 이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다. 술을 안 마시면 같은 효과가 날까요? 그렇긴 한데 술을 안 마시고 네. 쓸 수 없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스트레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술을 맞네. 먹으면서 간장약을 네. 같이 먹는다. 아, 좋은. 조합원 여러분, 간장약, 내가 피곤하다, 몸이 피곤하다 싶으면 간장약과 네. 비타민을 꼭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나서 우리 주간 청류 들어봐야겠죠? 네.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우, 역시 잘 맞았어.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음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척척 박사, 마민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네, 격주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시러 네, 오셨죠? 그쵸.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죠? 저번 주간 청년 유니온부터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저번에는, 언제였죠? 네, 6월 중순에 주간 청년 유니온 찾아왔었으니까. 네. 6월 20일 날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열린회의를 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조합원분들 다 같이 오셔서 이제 영화제, 우리 작년 가을에 했었던 영화제 노동환경 개선 TF 영진이에서 하는 그 TF에 참여해서 이제 제도 개선 TF 이야기 논의한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교섭 보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반기 사업 계획과 사업 보고와 그리고 중요하게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회의 상황 보고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린 회의. 네. 어떠셨나요? 레크레이션밖에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제목을 찌른 것 같으니까요. 레크레이션 네. 너무 아쉬웠는데. 아, 그쵸. 기억나는 건 다 같이 없었은 게 좀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래 다행이네요. 네. 그럼요. 네. 어찌나 다들 재빠르시던지 레크레이션 할 때.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팟캐스트를 빌어서 광주 분들께 좋은 레크레이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레크레이션 얘기가 아니었죠? 엽서 얘기였죠? 네, 엽서 얘기. 그렇죠? 네, 엽서 얘기. 네, 엽서가 어떻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엽서 이제 다 같이 엽서를 썼고 또 다른 팀들의 좋은 엽서들을 또 읽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엽서였죠?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엽서였죠. 네, 그렇죠.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이라는 슬로건에 이제 엽서를 다 같이 처음으로 먼저 열린회의에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네, 갑자기 제가 DJ가 된 것 같은 기분 탓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열린회의를 하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는 최저임금 캠페인
21일, 22, 23, 24, 25, 5일 연속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네. 험난한 강행군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그렇군요. 네,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건 넘어가고, 그리고 6월 20일, 27일에는 대구에서 노동법 아카데미, 전국 노동법 아카데미 첫 회차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은 이제 그 저희 센터, 유니온 센터 자문 노무사이신, 배구현 노무사님, 그 다음 강은 이제 노동상담 팀장인 이견 노동상담 팀장이 이제 유니온 센터 교육이사로서 가서, 명강의를 펼치셨다는 오, 후문입니다. 멋있다, 이사. 네, 이사.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25, 26, 27을 연달아서 열렸죠. 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은 최저임금위원회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방송이 나가고도 최저임금이 아마 계속 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네, 거니까요. 맞아요. 네, 조합원분들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주시면 회의장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그 여성 노조의 디지털 콘텐츠 지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에 연대 발언으로 저희 나연우 기획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장재 노동상담 그쵸, 그래서 팀장님인데,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나연우 기획팀장이 가신 거는 건성동 재판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제가 헷갈렸는데요. 네. 네, 기자회견은 그 K툰이라는 웹툰 그 플랫폼에서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작가분들의 작품을 이제 연중시키니까는 이제 작품을 내려버리는 뭐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분들의 정당한 창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그 부팀장님 글을 너무 네. 감명 깊게 봤어요. 어떤 부분이 감명 깊었나요? 내 네. 자식 같은 자식 그쵸. 같은 그 작품인 네. 거잖아요. 그거 갖고 장난질하는 네. 업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웹툰 작가분들도 대체로는 그 젊은 청년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젊은 나이엔 이제 체력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되게 체력을 갈아 넣어서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든 작품을 한마디로 하이제킹 당한 거죠. 네. 그런 사건이 있어서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웹툰 보는 거 한두 개쯤은 있으실 텐데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나연우 기획팀장이 다녀온 건성동 재판 얘기도 해야죠. 네. 혐의가 3가지였는데 다 무죄가 나왔다고. 정말 화가 네. 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쵸. 네. 혐의가 3가지. 네. 모두 무죄가 나와서 앞으로 염동열 의원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여기 연루돼 있는데 이 재판에도 영향이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가 내 아들은 스펙 없이도 취업했어 이러면서 그쵸. 여러분들의 찬성이 막 들리네요. 막.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네. 점수를 낮게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냐.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게 이력서에 만일 점수를 낮춰서 썼으면 토익 점수를 구직자가 청년이 낮춰서 쓰면 낮춰서 썼다고 서류랑 틀리다고 탈락시켰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막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막 변명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이거는 완전 청년을 우롱하고 있다. 그렇죠. 네. 헬조선 프리패스 자유한국당. 그 포스터 네. 정말 그쵸, 찰떡이더라고요. 명작. 명작품이죠. 네. 내년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일이 많네요. 대전에서는 대전 청년 유니온 준비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네. 대전에 드디어. 지부가 생기는 건가요? 네, 지부는 아마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어쨌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잘 밟아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본부에서는 이기현 노동상담 팀장님이 같이 가서 어쨌든 논의를 좀 서포트를 하는데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길병성 조합원님이 준비위원장으로 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서 듣고 계시는 혹시 청취자분들 혹은 주변에 지인이 대전에 있다면은 대전 청년 유니온 기대하시라 말씀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정말 기대되고 궁금해요.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7월부터 이제 모임을 하면서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도 함께 더 알아보고 그리고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들을 대전에서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알려드릴 테니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요. 6월 29, 30일에는 서울청년시민회의가 있었어요. 네, 유니온이 연 건 아니고 서울청년자치정부에서 이제 만드는 서울청년정책 참여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출범식에 이어서 2차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오신 분들이 네, 많이 있었죠.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날밤을 샜다는. 네. 해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방식을 처음 생소하게 그게 들었는데 어떤 의미예요? 마라톤하고 해킹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라톤 하듯이 해킹한다. 근데 정말 논의가 마라톤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밤 새신 분들이 그쵸. 밤을 많으셨다고. 많이들 다 같이 샜죠. 날밤을 까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 제안서를 쓰고 그 정책 제안서를 분과별로 모아서 일요일 날 오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 경제 분과가 이제 사람이 제일 많기도 했지만 이제 그 우리 오승재의 조합원과 김병철 조합원이 이제 시민회의에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그 맛깔나는 연기와 함께 발표를 잘 해서 네, 가장 높은 득표를 하였다는 네, 그 득표 결과가 고스란히 이제 그 예산 구조에도 반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500억의 예산이 이제 그 청년청 네, 서울청년자치정부에 이제 건안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200억, 네, 200억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분과별로 제안하는 정책 제안에 이제 그 할당을 나눠서 배분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물론 조정은 일어나죠. 실제로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 참여하는 청년들의 뜻을 모았다 그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후속 논의 아마 이어질 거니까 네, 관심 갖고 중간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청년 유니온 네. 활동이 이루어질까요? 앞으로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7차, 8차,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연달아서 열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4일부터는 광주에서 노동부 아카데미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특이하게 노동부 아카데미가 앞에 한두 번 있고 두 번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강연이 뒤에 더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네, 꼭 광주 청년 유니온 잊지 말고 네, 혹은 주변에 광주에 지인이 있다 그러면은 광주 청년 유니온 네, 광주 청년 유니온입니다. 예. 오늘따라 네. 사무처장님의 이 말이 약간 찰떡처럼 찰떡 네, 좀 붙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주간 청류 네. 어떻게 이 정도 네, 이 정도 마무리 된 것 될까요? 같네요. 아, 그리고 7월 4일 날 리스펙 유니온 다시 최저임금 때문에 잠깐 쉬어갔던 리스펙 유니온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 법안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게 7월 16일 이제 약 일주일 내로 다가왔는데 다시 시작되는 리스펙 유니온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렇게 청년 유니온 소식 오늘 전해주셨는데 다음 프로그램 때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네.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노가리 르뽀 우리 그 프로그램에 좀 특별 게스트도 모셔봤어요. 그래서 같이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가리 르뽀 김영민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는 것처럼. 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정말 오랜만에 송하민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 녹음 현장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에어컨 꺼서 아, 에어컨을 틀죠. 네. 네. 지구 온난화도 중요하지만 네. 기후 변화 막아야 되지만 이건 네. 아니었지만 아주 네. 식어가는 현장이네요. 이렇게 4명이서 녹음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되게 오늘 잘 끼어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오디오가 합쳐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되게 기대되는 프로그램. 근데 우리 지금 최저임금 결정 기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간 3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회의장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는 했었는데 차근차근 청년 유니온에서 했던 사업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합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부터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캠페인부터 캠페인부터. 네, 네. 저희가 5일 동안이나 그쵸. 연속해서 캠페인을 네.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현장에 또 계셨었죠. 맞아요. 현장에서 열심히 많은 엽서를 받고 나눠드렸습니다. 네. 6월 20일 날 열린 회 시작으로 그 다음 날 21일부터 캠페인을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신촌, 홍대, 신림, 해화 요렇게 이제 서울 전역을 누비면 전역까지는 아닌가요? 어쨌든 누비면서 네, 캠페인을 진행했죠. 네. 어떤 내용의 캠페인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는 저희가 이제 엽서를 받는 캠페인을 했고요. 그 엽서에는 이제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이라는 이제 슬로건이 담긴 엽서에 이제 모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벌였고 엽서를 써주신 분들께는 저희의 저희의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꽃을 저희를 상징하는 저희의 장미를 상징하는이 아니라요? 저희의 권리를 상징하는 네. 제가 이게 지금 약간 거리에서 말하던 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거리에서도 말하다가 제가 우리의 장미를 상징하는 권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아직 몸에 남아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캠페인 하시는 동안 좀 좀 기억나는 상황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상황이라. 저번에 이제 해화에서 캠페인을 했을 때 저희가 아직 자리도 다 안 편 채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먼저 엑스밴드 올려가지고 장미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정도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준비를 다 안 끝낸 상태였어요. 근데 벌써 관심을 보이신 시민분들이 막 오시면서 저희가 시작한 지 3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엽서가 20개가 모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약간 현장에서 다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셨고 또 이제 그만큼 관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되게 그날따라 또 그날 이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가셔가지고 정말 보람을 느끼는 캠페인 현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캠페인이었죠. 해화였을 때는. 맞아요. 또 마지막을 얘기하니까 처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어땠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신촌,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신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시작한 지 한 30분, 20분 만에 이제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급히 철수를 했다가, 이제 비가 좀 그치면은 피려고 했는데, 안 그치더라고요. 네. 그랬답니다. 아유,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비도 맞고. 네. 그래도 그 짧은 20분 동안 20장 넘게 좀 넘게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옛날에 최저임금 캠페인 할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옛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면 언제일까요? 2016년이죠. 네. 어떻게 달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네. 거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바로 이건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많아지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직관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된다. 차등 적용이 뭐예요? 이런 것부터 나오죠. 네, 차등 적용이 뭐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차등 적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쵸, 설명할 게 나부터 많아졌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캠페인을 이제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공산당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반응도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임금을 다 똑같이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네. 최저임금 네, 최저선만 네, 똑같이 하는 건 필요하다,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많이들 좀 약간 설명이 어쨌든 많이 필요한 거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얘네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청년 얘네라고 하면 네. 청년 유니언이 들어가는지도 그쵸. 모르고.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잘 맞아요, 사실 모를 수밖에 맞아요. 없고, 네, 청년 유니언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건 좀 뒷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장미를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걸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꽃시장에 가서 또 꽃을 그쵸. 가져오시고 가시를 또 다 빼고 포장도 맞아요. 다 하시고. 저희가 직접 네. 이슬 조직팀장님하고 이제 경기 비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한 비대위원장님이 직접 남대문에 가서 꽃을 공수해 오셨고요. 네, 꽃을 구매해서
그리고 그 보내주신 꽃이 손질이 좀 덜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가시랑 이런 것 제거하는 것들을 직접 일일이 다 했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모은 약 360개의 엽서를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네. 360개 예상보다 많이 모은 편인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적다 편인가요? 원래 목표는 저희가 크게 잡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사업도 총괄을 하시는 이제 또 나연우 기획팀장님이 또 맥시멈을 지향하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네, 목표보단 당연히 네. 적은 수나 근데 목표가 네. 높았잖아요, 많이. 목표가 얼마였냐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고요. 아 그리고 예상보다 회의장의 그 논의 진도가 조금 빠르긴 해서 좀 전달 시점 좀 더 땡기긴 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게 네. 서명이 아니라 엽서를 받는 거다 그쵸. 보니까 힘들죠. 맞아요. 와서는 뭘 쓰지 하고 고민하신 분들 네, 많아요. 맞아요. 그 좀 기억나는 엽서 내용들 있으세요? 기억나는 엽서. 저희 채. 아, 저 그거 있... 네. 얘기해 주세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네.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신 분이 조땡선님이신데 네. 아니 최저임금을 여러 개로 만들려면 뭐하러 최저임금이라 부르나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라고 부르시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최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임금을 받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라고 적어주셨어요. 너무 속 통쾌하고 네. 시원한 네. 발음. 사이다 엽서. 진짜 맞는 말이네요. 또 네. 읽어주세요. 또. 저는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얄루님의 이야기인데 차등 적용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러기로 한 적 없잖아.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30년 동안 그러기로 한 적이 없죠 우리가. 그쵸. 갑자기 이 차등 적용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차등 적용 얘기는 차등 적용이 사실은 법상으로는 업종별로는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된 적이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됐던 88년. 그때 딱 한 번 말고는 없어요. 그때 이제 제도가 말 그대로 처음 하다 보니까는 일부러 두 개 업종을 나눠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 이후엔 이제 어쨌든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은 업종들 사이에서도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아 쟤네는 최저임금 더 싸게 하는 게 어디냐 우리 업종도 더 싸게 해줘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불필요한 갈등이 되니까 그냥 기준선 최저는 똑같이 하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전 업종 단일로 해서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도 해외 사례를 봐도 업종별로 차등을 하는 업종은 대단히 극소수예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 예, 예외적인 경우. 진짜 특수할 경우인 거죠. 그렇죠. 막 그런 수렵 이런 거라던가 뭐 좀 큰 경우는 농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긴 하니까는 뭐 이게 근로시간이나 뭐 이런 게 좀 특수하긴 하니까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진짜 극소수의 극소수인 건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거의 뭐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대다수를 뭐 하자라는 식으로 그 주장을 하시니까는 사실은 불가능한 논의죠.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 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목소리를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거리로 나선 거죠. 예.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언뜻 계속 나오죠. 네.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밝은 해가 좋은 하지의 목소리께서 지역별로 삼겹살 값이 다르다고요? 지역별로 불고기 버거 값도 다른가요? 어려서 단지 용돈벌이 알바라고요? 옷이 사고 싶어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놀러 가고 싶어서 버는 돈은 사치인가요? 밥만 먹고 살려고 돈 버나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20살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질이 달라 보이나 봐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청소년이시거나 아니면 이 청소년기의 노동 네. 경험이 많거나 네, 그런 분이겠죠. 나이별로의 그 차등 적용을 네. 반대하시는 이야기를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도 이제 불고기 버거 값 다르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프랜차이즈가 워낙 확산돼 있다 보니까 재벌 대기업이 이제 하는 프랜차이즈 전국 어디나 있는데 이건 다 가격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지역별로 물가가 차이 난다고 해서 삼겹살 가격 이런 거 사실은 생활비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아니 그리고 네. 내가 불고기도 그놈의 삼겹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돼지도 아니고 네, 너무 화를 갑자기. 네. 근데 엽서 한 장에 되게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되게 많네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전 지금 처음 듣는 그러게 우리가 밥만 먹으려고 돈 버나요,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가끔 진짜 영화도 봐줘야 그쵸, 되고 네, 영화도 다 프랜차이즈죠. 네, 이제. 영화값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용산 아이맥스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쵸. 용산에 있는 큰 영화관과 대구에 있는 조그만한 영화관하고 다 가격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짜 좀- 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차등 적용을 한다는 거는 그럴 거면 왜 지방에 살아요, 사실.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차등 적용의 제일 큰 문제는 사회가 분열될 그러니까요. 뭐 이 통합되지 기준이 않은- 명확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이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김땡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지역별 분야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쿠팡도 구매가 차등 적용 부탁해요. 하트 남겨주셨어요. 그쵸. 쿠팡도 네. 아무래도 전국 어디서 네 전국 어디서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쵸. 근데 또 배송료도 또 똑같잖아요. 2,500원 다. 그쵸? 제주도나 상간 지역이 아닌 그쵸. 경우에만. 네. 갑자기 엄밀해지시네요. 쿠팡이 나오니까 엄밀해지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배송료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면은 사실 서울에 비해서 인프라나 이런 게 밀리니까는 뭐 택배 배송료는 조금 우스갯소리고 사실 예, 좀 인프라나 이런 게 밀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게 많잖아요. 예, 서울은 그냥 여기 나가서 사면 되는 거, 지방은 인터넷 사야 되고 며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수두룩한데 차 타고 사실. 나가서 사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차 없으면 이동 불가능하고. 그렇죠. 있다고 해도 뭐 1시간 한 대씩. 맞아요. 저는 이 인프라가 얼마나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게 예전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구급차를 불러보면은 보통은 늦어도 30분 안에 다 와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금방 네. 오죠. 예. 정말 그렇게 금방 오는데 근데 제가 지방에서 몸이 다친 적이 있어서 구급차를 불러본 적이 있는데 2시간 만에 오는 거예요, 진짜. 이 생명에도 정말 생명에 직관된 건데 2시간 만에 오면 정말 심각한 일이면 그 당연하지. 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 인프라의 중요성을 그때 정말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또 인프라의 문제, 지방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사실 지역에서는 주거비는 덜 드는데 교통비는 더 들기 때문에 사실상 쌤쌤이거나 오히려 사실은 서울에서 못 누리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역에서 뭐 청년들 맨날 지방에 지방에 공장 일할 때 많은데 청년들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에 해당하는 어떤 임금이라도 그러면 좀 더 그렇죠.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엽서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김땡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좀 더 쉬운 직업, 어려운 직업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소중하고 최대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또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옮겨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네. 내용을 좀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쵸. 마지막에는 또 투표를 통해서 의결된 내용이 또 있는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현장 방문과 그리고 이제 공청회 등을 진행한 결과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생계비 전문위원회 뭐 이런 것들에서도 한 걸 결과를 보고해서 안건을 3가지를 심의하게 돼 있어요. 매 해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어떤 단위로 결정할지. 단위. 네. 시간급, 뭐 주급, 1급, 뭐 월급 이런 것들. 지금은 현재는 이제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월급을 병기하도록 한 거는 2015년에 청년윤리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월급을 병기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개념이 병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내가 맞아, 최저임금 노동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월급제 단위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등 적용 관련해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고 그 심의 요청서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결정 수준. 그래서 내년에 얼마로 할지 요거를 결정하게 돼 있죠. 네. 올해는 1번 그 병기 관련된 이야기 논의가 꽤 길게 이루어졌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 병기 관련된 얘기랑 월급 병기 관련된 얘기랑 차등 적용 관련된 얘기가 막 뒤섞여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논의가.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표결에 붙여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게 지난 26일 수요일에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붙였고요. 월급 병기 관련해서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하지 말자요.
와 월급 변기를. 네. 그러니까 월 단위의 월급 변기를 하지 말자고. 네, 시간금만 표시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유는 이유가요. 헌법 소원하고 있어서요. 네, 헌법 소원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월급 변기 하는 게 이게 제가 헌법 소원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 쪽 주장으로는 이거를 그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요런 상황 등등등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그거가 논의가 진행 중이니 이거를 하는 거는 안 된다. 품위 있게 하지 말자. 네, 품위 있게 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왜 품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품이랑 네 그러니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헌법 소원이 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안 할 거면은 뭐 우리나라 징병제는 헌법 소원 제기하면은 징병 안 할 건가요? 뭐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네. 괜찮은데. 네, 본심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을 무시하는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이야기죠. 주장이죠. 네. 그리고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총 27명의 네. 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유니온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게 됐는지가 좀 조합원분들께 설명해 그쵸. 주시면 좋을 설명한 것 적이 같아요. 없는 것 같네요. 네. 최저임금위원회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공익 이렇게 해서 9명씩 각각 들어가고요. 노동자위원은 이제 그 전국 단위의 그 총연맹 단위 이 노동조합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청년유니온을 추천하고 한국노총에서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를 추천을 해서 이제 총 4개의 단위가 그러니까는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민주노총 총연맹 단위에서 이제 2분이 들어오고 계시고 그리고 민주노총의 소속인 이제 마트노조에서 한 분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이렇게 4명이 들어가고요. 한국노총에서는 총연맹과 그 각 산별 단위에서 총 4분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까지 해서 5분이 이제 추천받아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용자 쪽에서는 경영자 총협회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단체에서 이제 주로는 그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계십니다. 회의장의 네. 분위기는 평소에 좀 어떤가요? 분위기요. 네. 평소에는 어떨까요? 그 분위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그런 분위기 말고 들어갔을 때 사무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회의를 작년에 이제 위촉장만 받고 그 안 들어갔었어요. 그때 산입범 터지고서. 맞네요. 그러고서 올해 올해 초에 결정구조 논의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한 회의를 처음 들어갔었고 그러고서는 이제 5월 말일에 처음 그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제 자리에 처음 앉아본 거죠. 네. 그래서 좀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안 들어가니까는. 네. 그게 남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27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사실. 물론 저도 뭐, 청년유니온 조합원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적은 편은 아닌데, 사실. 근데 제가 제일 어린데, 이제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대단히 좀, 어색하달까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나? 이런 생각들이 좀 초반에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조합원분들께서도 많은 마음과 관심을 내주시고 계시고 저희 또 이제 사무실에 있는 식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수많은 조합원과 청년들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당당히 말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26일 날의 그 표결과 상황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월급 변기 관련해서는 뭐 경영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 중이다. 그리고 이제 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주유상 월급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등의 어떤 주장들을 펼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이에 어떤 그 약간의 혼란들이 있어서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혼란을 정리해서 209시간으로 박은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주장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차등 적용 관련해서도 이제 업종별로 그 규모별로 차등 적용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좀 더 최저임금을 낮게 하자라는 식의 주장들을 펼치다가 이거 그런데 법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규모별로 차등 적용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권고안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계속 펼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쪽의 주장이 워낙 그 집요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듣자라는 식으로 공익위원들과 그리고 위원장님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겠다 충분히 듣자 우리가 충분히 들으면서 저쪽 당사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들으면서 토론을 하자 해서 한 2번의 회의 있는 그 논의를 듣는 데만 5시간 6시간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는 어쨌든 근데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사실은 더 근거 자료나 다른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쯤 되면은 표결이라도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논의가 돼서 네, 표결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6일 당일에 저희가 엽서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그날 장미꽃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날 캠페인을 수원에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캠페인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장미꽃들이 좀 애처롭기도 하고 오전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오전에 그 거리에서 우리가 시민들과 청년들과 나눴던 요 마음들을 위원분들께도 드리자 해가지고 장미꽃을 이제 제가 27송이를 이렇게 들고 네, 내려갔죠. 산타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할아버지라고 한 거 아니죠? 네, 아니겠죠? 산타. 네. 네, 산타. 집중하시면 산타만 좋겠다.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고 왔더니 노동자 위원분들이 이런 걸 했냐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막 그 꽃들도 그 위원들 자리에 이제 그 요새는 또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텀블러들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거기 이렇게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꽂았죠. 네. 그리고 이제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공익위원분들께 제가 나눠드리고 사용자 위원분들께는 이제 다른 노동자 위원분들께서도 나눠주시고 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글귀가 써져 있었죠.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 이렇게 글귀도 써 있는 장미를 드렸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그 켈리를 써주신 조합원분. 그쵸. 이성희 조합원님이 네. 자기가 대의원으로서 하는 게 별로 없다면 이거라도 해야겠다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진 문구와 진짜. 너무 멋진 네. 글이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문구 잘 뽑았다고 다른 공익위원분들이 쉬는 네. 시간에 문구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미꽃도 이렇게 회의장 분위기 그날 기사 보면 이제 회의장에 등장한 장미꽃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약간의 기습 출연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엽서를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사용자 위원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협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이다. 왜 정치적 퍼포먼스 하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끝나고서 그 언론분들 나가고서는 그걸 반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주라고 읽지 말고. 왜냐면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그 공정성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위원장님이 그걸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는 반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공익위원분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엽서 한 장에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건 난 뭘로 보는 거지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공익위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익위원들이 그 편지 한 장으로 헷가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마음이 맞는 자지우지되는 말이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약간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원장님이 그냥 이거는 그냥 어쨌든 받은 걸로 하겠다, 받기만 하겠다 이렇게 그냥 하고서는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날성 공방을 오고 가면서도 정회 때는 이제 또 그냥 또 좋게 얘기하시긴 해요. 어쨌든 개인 대 개인으로 또 만나면은 그러기는 해서 이게 참 사람이란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표결을 그렇죠.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래서 표결을 그 투표용지를 나눠줘요. 그럼 이제 그 월급 병기를 한다. 찬성 반대 그리고 업종별 부분적으로 한다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고 거기에 이제 까만색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투표함에 넣고 그러면은 그거를 개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때 그날 이제 투표를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제가 재작년에 배석자로 갔을 때 투표하는 걸 보긴 했으나 위원으로서는 처음 했는데 이제 묘하게 떨리더라고요. 또 약간 검표위원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저보고 제일 젊은 노측 사측에서 검표위원 한 번씩 나와더니 제일 젊은 김영미 의원이 하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젊어서는 아니지만 하겠다고 그러고서 했는데 이제 거기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분들이 이제 한 표씩 이제 꺼내서 표를 이제 확인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 과정을 이제 저는 지켜봤죠. 그래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사측 위원과 함께 지켜봤고 표결 결과 월급 병기 관련해서는 16대 11. 16대 11로 이제 그 월급 병기를 종정대로 하는 걸로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차등적인 관련해서는 17대 10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17인 거죠. 찬성이 10, 네, 그쵸, 반대가 그쵸. 17. 10대 17로 부결된 거죠. 네. 그래서 노동계의 어쨌든 주장들이 그대로 관철이 됐다. 물론 사용자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너무 부실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청년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모은 그 엽서가 어쨌든 영향을 그래도 조금은 주지 않았을까. 한 표 정도 주지 않았을까요? 한 표? 딱 한 표. 그쵸. 네. 뭐 0.5표 정도. 네, 예, 아니 뭐 그래, 0.5 반을 합시다. 일. 네, 한 표는 영향 줬겠죠, 일. 솔직히. 일 네. 표. 그럼 이렇게 투표로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전혀 이제 논의를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건가요? 근데 뭐 원래 보통 회의라는 게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논의하려면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단은 내년에 뭐 시행하는 거 관련해서는 부결이 됐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사용자 측의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진행할 수 없겠다. 자기네들은 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나가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왔을 때쯤에는 사용자위원 쪽에서도 아마 회의장에 복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게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최저임금은 어쨌든 금액 가지고서는 타협의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올리거나 좀 더 올리거나 덜 올리거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는 거는 약간은 부득이한 일인 것 같고 해마다 반복되어 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용자 위원들이 차등 적용 부결에 항의해서 퇴장을 했는데요. 이거 뭐 마냥 퇴장한다고 해서 회의가 계속 공전되는 건 아니고요. 2번 이상 불참하게 되면은 회의를 의결 정도수와 상관없이 네, 전체 과반만 넘으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측에서도 아무래도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금액 수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사가 높은 그쵸. 금액이 가장 사실은 가장 관심사가 높고, 보통은 이제 노사가 이제 최초 요구안을 내요. 그럼 이제 그 최초 요구안을 놓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000원 노축이 됐고, 사측이 이제, 사측이 그때는 2.5% 인상안을 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네. 인상안을 처음 냈고, 그걸 두고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 이 금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이제 노사가 양쪽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이제 하다가, 근데 어쨌든 간극이 크면은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제 위원장이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주장은 알겠는데 이대로는 타협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되니 수정안을 내십시오. 하면 이제 그러면 수정을 내고 또 각자의 근거들을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의견이 좀 더 좁혀지거나 하면은 표결을 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용자 위원분들이 영영 안 들어올지도. 그러면 좋은 건가요? 10,000원 인상? 저는 사실은 그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걸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최저임금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선인 거잖아요. 사용자 위원분들이 아예 안 들어온 상태로 정해지면은 그건 그거대로 사회적인 의미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베스트는 당연히 27명이 다 같이 표결을 해서라도 같이 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금액이 많이 올라도 사용자분들이 이제 같이 결정했으니까 책임을 같이 지겠죠. 그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 것 같아서 좋네요. 재밌어요.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현장의 얘기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또 이제 같이 저희 회의장에 가시는 저희 이제 집행부 분들이 같이 백업을 해주시기 덕분이죠. 네, 저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하루에 그 회의 그런 걸 다시 곱씹어보고 이럴 수도 있고, 네, 조합원분들께 빠르게 전달도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하민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저 들어와 있어요. 좀 채팅방의 내용들을 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들도 올라오고 또 약간 야사같이 뭐 어떤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여기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죠. 저 그 얘기 너무 웃겼어요. 그 꽃을 텀블러에 꽂아놨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사용자 측에서 쓱 내려냈다는 그걸 또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종류의 퍼포먼스 약간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용자분들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은 걸 봤을 때 들을 때 기사에도 난 사진들을 보니까 이걸 왜 주지? 뭐 사실 기사 보면서 좀 약간 잘 쓰인 기사도 있지만 약간 좀 저는 그 말이 제일 웃겼어요.
청년들은 시간이 많아서 아, 그 시간이 많고 뭐 소상공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약간 어떤 내용이었죠? 그 그게 기사가? 그게 풀 텍스트로 들으면은 그게 막 엄청 막 문제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앞단이 아무 말인 거죠. 사실은 그게 어쨌든 그 현장에서 엽서를 전달하고서는 사용자 측 위원 두어 분 정도가 이제 항의성 발언을 하신 건데, 예, 청년들은 시간이 많지만 소상공인들은 시간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편지 대신에 현장 얘기를 여기서 직접 전달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 풀 텍스트는 뭐 그 뒤에 말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앞에 시간이 우리 시간이 왜 많아? 나 바빠 죽겠는데. 자, 여러분 시간 많으신가요? 저 시간이요? 제가 시간이 많다면 전 벌써 여행을 가고 있겠죠. 24시간이 모자라. 그렇죠. 네,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쵸. 네, 우리 다 같이 모두가 힘든데, 네, 서로 네, 그런 것들을 너무 겸하진 않는 거를 네,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덜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잘 모르시니까는 그렇게 또 한 거다 싶으면서도 잘 모르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우리 노가리 르포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앞으로의 청년 유니온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 시작도 늦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충분한 설명을 막 잘 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어쨌든 논의가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7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넘어갈 것 같아요. 7월 한 10일 뭐 이렇게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전달하면서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런 결정 과정과 그리고 그에 담긴 어떤 의미, 최저임금이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뭐 이제 이대로 뭐 일만 쭉 가면 되는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설명과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같이 또 사무실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합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깜짝 출연해주신 하미님 계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현장 이야기 팟캐스트로 또 녹음으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역시 이제 편집되지 않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 재밌네요. 듣는 것도 좋지만은 와서 실제 현장에서 듣는 것도 더 많은 말들이 오가는구나. 약간 오늘 이런 리액션 담당이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것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왔습니다. 담당에 충실하셨나요? 리액션만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더 할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다음에는 말을 하는 걸로. 한번 다시 다음에 또 오시는 한번 걸로. 이렇게 특별 출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좋아요. 언제든 편하게 불러주세요. 좋아요. 아싸. 나중에 지금 청소년 유니온 감정노동 조사단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거. 네. 그것도 이제 모임 시작하면은 이야기 또 듣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네. 사무처장님 점점 진행 욕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좋네요. 이렇게 업무를 오해입니다. 네. 오해입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간 결과 보고, 이렇게 조합원분들께 이야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련한 궁금증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나, 사연 혹은 의견 있으시면은 저희 유니온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리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 따로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정말 확실히 직접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고 정말 생동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리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다음 편에는 노가리초대에서 저희 위원회 직접 다녀오신 집행부 분을 좀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TMI,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TMI를 좀 전해 들으면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에서 바라본 TMI. 네, 그렇죠. 놓칠 수가 없겠네요. 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노령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네, 내령.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령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